헌트비님, 교수님, 애국자님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해물짬뽕님, 윤 대통령은 국민들 편에 서지 않으면 점점 신뢰를 잃어서 결국 탄핵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화면 조정하고요. 네, 바로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을 카톡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대문자로 MBPA 숫자 1, 네, MBPA 숫자 1로 요 카톡 아이디고요. 네, 전화번호는 010-7440-9442. 네, 010-7440-9442. 그리고 카톡 아이디는 MBPA 숫자 1입니다. 네, MBPA 숫자 1. MBPA가 이제 대문자고요. 숫자 1로 해서 카톡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바로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톡으로 연결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음향에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결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네, 스마일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방송을 전개하고요. 다양한 채널에서 전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윤 대통령 위기에 대한민국 구할 수 있을까? 네, 이 본질적인 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죠. 네, 갑자기 지금 이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또 서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데다가 아주 기름을 부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위기인데 위기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죠. 네, 이러한 정황이죠. 네, 비건님 반갑습니다. 네, MBPA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한국 경제, 정치, 사회 이 모든 부분에다가 윤 대통령이 아주 그냥 기름을 부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일단은 정치를 할 때 그 고통받는 사람들 누가 고통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30년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그냥 땜빵식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윤 정부를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윤 정부가 할 일이 참 많거든요, 지금. 일단은 지금 뭐 문 대통령이 하도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러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지금은 큰 문제죠.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또는 대북 관련해 가지고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요즘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는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할 일이 많고 또 지금 현재 이 경제 문제도 이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이걸 좀 벗어나려고 코로나 3년 동안의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지금 뭐 서민들이 완전히 뭐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은행은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대박이 터지고 있고, 지금 정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네, 지방에 다녀왔는데 뭐 기름값이 그냥 다 경유가 2,000 이상, 2,000원 이상, 2,100원 막 이러고, 뭐 휘발유도 2,000원 이상인데 37%, 휘발유의 47.4%가 세금인데 그중에 37%를 내렸으면은 이 기름값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는 지금 뭔가 빨대를 꽂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빨대를 꽂고 달콤한 꿀을 빨아먹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그 뭐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꿀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백신 관련해서도 그렇고, 백신이나 치료제나 그 관련된 의료 회사들, 여기도 좀 우리가 에, 아주 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지금 누워서 떡 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그냥 용납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 가지고 자기들이 성과급 잔치한다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양심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들어오셨고요. 네, 초코아이님, 곧 죽어도 특권 절대 안 내려놓는다. 네, 맞습니다. 이 뭐 조선시대 때 이미 보여줬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특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들도 지금 2달째 휴업이고 양심도 없죠, 양심도. 양심도 없고, 지금 이들은 오늘도 계속 언론에서 보니까 내각제하자, 그리고 양원제하자, 양원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참의원 있죠. 참의원 있고 이렇게 뭐 상원, 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양원제 하자 그래 가지고 또 국회의원 수를 또 얼마나 늘리려고 양원제를 꺼내고 있어요, 양원제. 예.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지금 국민들은 당장 이게 앞으로 이게 30 년이 갈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급망을 확대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공급을 원활하게 해 가지고 물가를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앉아 가지고 금리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금리 장난질. 예?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연준, 이 연준이,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은 국립기관이잖아요. 한국에 속해 있는 기관이지만, 미국의 연준, 네, 연방준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 민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주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정황이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고, 또 이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무시무시한 게, 이게 인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독교가 인제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이 유대교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지독한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 그리고 성전주의, 성전, 그리고 어, 이 율법, 율법을 굉장히 강화시켰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께서 와서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를 얘기했단 말이죠. 전 인류. 그리고 성전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정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화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화. 그래서 홍익인간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 홍익인간 정신은 여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게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군을 단군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든지 전 세계가 단군을 믿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구만 믿으면 천국을 가고 누구만 믿으면 지옥을 가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유일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네. 거기에다가 기독교까지 해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제가 이상한 얘기도 안 하는데 지금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는 채널이 멈춰버렸습니다. 또 참 안타까워요. 네. 다시 이제 요거는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머리가 좋고 하지만 이들이 자칫 잘못해서 꼼수를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가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연방이사회는 연방중앙은행은 미국의 연방은행은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배당을. 그리고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어요. 베일에 쌓여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감이 옵니다. 네, 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알겠어요. 저는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서민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 3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서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략보다는 미국의 전략보다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지금 우리 국민들이 3년 동안 진짜 겨우겨우 버텼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그 미국 연방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은 아주 진지하게 과감하게 행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겪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지금 완전히 아마추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추어처럼.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응?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게 다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폭락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가지고 한 번 무너지게 되면 세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 호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푸틴이 공작을 엄청 많이 부렸고, 지금 푸틴과 더불어서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도 터졌고,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아마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입수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금리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나 윤 정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기업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과 우리 홍익 이념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부처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는 이미 무려 2배 이상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우리는 홍익 이념을 얘기했어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게 바로 사랑과 자비보다 이 종교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해가지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 양심의 최고 단계다. 양심의 최고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최고 단계에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이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한민족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펼치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정황에 빠져 있고, 지금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물가는 막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폭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자산들이 다 폭락해 버리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뭐 조그만 부동산을 마련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내놓게 되는 상황들, 또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달러의 가치가 계속 끌어올리고 있죠. 이건 미국의 국익이죠, 미국의 국익. 그래서 미국이라는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 달러로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기축통화의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이든이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 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는 무인 운전, 무인 주행 기술이라든지 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해라, 미국에다 투자해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움직이지 한국의 국익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친미파가 되지 말고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반공으로 가야 된다. 반공으로 가서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강력하게 맞서 가지고 우리는 반공을 외쳐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하되 절대로 친미파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 겁니다. 국민 주권 의식이 없는, 이 나라의 주인이 나다라는 국민 주권 의식이 없는 그러한 국민들은 나라를 잃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게 돼 있는 겁니다.
좀 아주 뭐 저 우파의 머리가 완전히 빈 우파들 보면은 아주 뭐 미국 국기 들고 난리에 난리. 응? 미국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친미에 빠져 가지고 아주 자기의 주체성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 아주 한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친미파가 아니라 국민 주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파.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 주권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오판을 하고 있다. 오판인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이며,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돈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시장에 돈이 없어지면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이제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또 물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된다. 아주 위험한 정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고통받았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들,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 빚으로 버티고 진짜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서 버텨왔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뭐 은행들은 금리가 2배 정도 올라갔다 해가지고 아주 뭐 박수를 치고 춤을 출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서민들은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에서 윤 대통령이 B2나 영끌족이나 특정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부글부글 해버리는 거죠. 나는 뭐냐? 나는 지금 밤잠도 못 자고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 빚을 갚아왔는데 나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일단은 종교도 초월해야 되고, 그리고 이념도 초월해야 되고, 그리고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와 더불어서 이 자연의 원리를 깨우친 자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앞이 안 보이고 안목이 없고 이러한 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양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닌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 이건 아닌데, 지금 뭐 비투족, 영끌족, 그리고 뭐 특정 자영업자들한테만 비탄감을 해줘? 이건 아닌데,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눈을 뜬 자, 깨달은 자들이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만. 그러니까 저런 자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국민들이 무슨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고 눈을 뜬 자들이 분명히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과 손을 잡고,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지만
한국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달러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자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국채 보상 운동을 위하여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하면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이자를 동결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사채 동결하듯이 이자를 동결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나 국민배당금, 국민권익금, 국민주 이러한 정책들을 써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더 침체하게 만드는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가 더 침체돼 가지고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보상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도 안정적이고 실업도 안정적인데, 대한민국은 붕괴 직전에서 여기서 지금 금리까지 인상시켜버린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서민 일자리를 다 뺏어버린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대기업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오만,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형제에 대해서 국민 70% 이상은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들은 야, 이거 사형제가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적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사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 안전 심리 제어 장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열받아 가지고 내가 오늘 뭐 10명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저 사람들은 다 죽어. 저 사람들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 평생 아픔을 받아. 그런데 나는 그냥 감옥 가가지고 어쨌든 감옥에서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냥 한평생. 이게 양심적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게 양심적입니까? 뭐가 양심이에요? 지금 아주 뭐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5천만 국민. 5천만 국민들은 뭐 개구리입니까? 뭐예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5명이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그 나라 끌고 가고, 우리는 뭐 이상한 무슨 이상한 나라 하나 만들어야지. 뭡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 저 오만한 헌법재판소 9명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민 5천만 중에 한 2천만이 지지해갖고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탄핵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200명이 저 2천만 명보다 더 큰 아주 위대한 인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5명이 인용해버리면 탄핵 결정돼. 아니 그러면 205명보다 2천만 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입니까? 개구리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 의식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누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득권들이, 국회의원들이 부패되고 헌법재판관들이 부패돼 버려가지고 뒷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놨는데 누가 헌법재판관 5명이 결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발안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국민주권국가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5명의 결정이 하느님의 결정이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서 국민 주권의식이 보장되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오만한 부패한 기득권들이 각종 방탄 국회를 만들어 놓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만든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답이 딱 나와요. 아, 저놈들은 자기들의 특권만 원하는 거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더니 한 아주 사회단체 장이 저한테 아니 정 교수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왜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 대표인데 왜 국회의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냐 국회의원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국민이 뽑은 분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 독재 시스템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거대 양당 독재 시스템은 정당 보조금에서 나오고 그 정당 보조금 500억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선거 보조금 1,500억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선거 보조금 6,000억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9,800억의 특활비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그 돈이 끊긴다면 그들은 거대 양당 독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돈과 권력에 의하여 여론조사가 거대 양당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방송 보도가 거대 양당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세뇌된 국민들이 뽑아낸 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좌파시군요. 그러는 얘기예요. 좌파시군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구나. 응? 또 자기들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지적을 해주면 좌파니 빨갱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반공주의자다. 응? 나는 반공주의자고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강력하게 맞서는 반공주의자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응? 그런데 나한테 지금 좌파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은 이념 노릇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념 노릇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세요. 응?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이 맡고 있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부장판사 지법원장이 맡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법치주의 국가의 공정한 선거 시스템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비판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방탄국회를 만든 것처럼 부정선거, 불법선거, 부실선거가 만들어졌을 때 선관위를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구조다. 저거는 방탄선거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독립된 정치적으로 중립된 민간인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그가 부실선거, 불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강력하게 체포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치주의를 강력하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정의다. 제 말 틀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득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합니다. 서민들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서민들은 견뎌서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간 기업이다. 나는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를 알지만
그들이 강조하는 논리를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신 사상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교도 유일신, 이슬람교도 유일신, 기독교도 유일신 하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서로 화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이다. 그리고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것을 외치는 것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내가 믿는 신만 유일한 신이고 그 신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편파적인 주장이고 위험스러운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의 그 편파적 사고를 나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홍익 이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이 홍익 이념에는 깊은 도덕성과 깊은 윤리성과 깊은 양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종교인이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게 더 양심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게 양심적인가? 아니면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고 외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외치는 게 양심적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성전 건물이나 또는 헌금이나 무슨 종교 조직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양심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게 헌금이고 그게 종교고 그게 천국이고 거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속이고 있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아,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세!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마음속에서 뭔가 양심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각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심 각성. 양심이 각성이 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각성이 안 됐어요. 양심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각성이 되면은 이들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것이 아주 나쁜 짓들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고, 이들이 얼마나 이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가. 어떻게 면책 특권, 자기들이 그냥 악법을 막 만들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교조에다가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자기들 돈으로 월급을 주라 그러면 10원도 안 줄 놈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준다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이러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들이 전교조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한테 노조 활동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까?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공무원 뽑아놓은 거지, 무슨 국민들이 노조하라고 파업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 627억을 지원해?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걸 막 포장을 해. 노조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들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게 맞다. 그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양심은 이게 찜찜한데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국민들이 3년 동안 겨우겨우 버티고, 예? 진짜 얼마나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냥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도 버텨보자 하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열심히 그래도 살면서, 진짜 제가 주변에 그 막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강사 활동 하셨던 분들이 저 택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배를. 응? 그리고 영화 배우,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저 밤에 그 음식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 배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 사람이 그게 자기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드비 쓰고 뭐 그랬는데, 지금 뭐 비투나 영끌이나 특정 자영업자만 지원해 준다? 국민들이 이건 아닌데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찜찜함이, 양심의 소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채 동결했던 것처럼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해서 이거는 이자 동결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뭐 경제학을 몰라도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기. 뭐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는데 총기가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딱 들었을 때 양심이 각성돼 있고 총기가 살아 있어갖고, 양심의 총기가 살아 있어서 들었을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대통령을 하지, 아니면은 무슨 놈의 대통령을 합니까? 지금 아주 제가 심각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정황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경제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호황이 이루어져서 이 물가가 올라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뭐 금리를 좀 올려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3년 동안 뭐가 좋아? 뭐가 좋냐라고요, 지금. 지금 계속 고통만 받았는데, 이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경기가 더 침체되는 거야. 더 침체돼.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유 뭐 그냥 상가를 내놔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무슨 창업을 해요? 에? 그러니까 경기는 더 침체되는 거야. 더 침체. 다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야. 구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경기는 더 침체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물가도 이제 또 떨어져 버려. 저물가, 저성장으로 경기 침체 상황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30년을 갔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왜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친중파, 친북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생각합니까?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바이든이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것인가,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누가 다 훔쳐갈 수 있어도 못 훔쳐가는 게 의지인 거예요. 의지. 우리의 의지를 누가 훔쳐가? 못 훔쳐간단 말이에요. 저 상대방의 돈과 권력도 훔쳐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김정은이 지켜주지 않고, 시진핑이 지켜주지 않고, 그리고 일본이 지켜주지 않고, 바이든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냥 뭐 미국 태국기 들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미국이,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 의식을 가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강력한 국민주권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나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삼성이 반도체나 하고 현대가 자율운행이나 하고 하니까 바이든이 현대 회장 만나고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하는 거지, 나중에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딱 되는 순간 그냥 신경 안 써버립니다. 그게 정치꾼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세요. 저 박지원도 필요할 때는 그냥 비대위원장이다 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막 하더니 그냥 지금 무시해버리고, 이준석이도 그냥 필요할 때는 30대 당대표니 띄우고 난리를 치더니 그냥 지금 깨구리가 됐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들의 국익만을 생각한다.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으로 간다고 해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내 몸처럼 도와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거지가 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 의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내야 된다.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이 가장 큰 위기적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출산은 나라 멸망급이에요. 그 고령화, 이 고령화가 아주 비참한 고령화 상황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서민 경제는 이번에 윤 대통령과 그 잘난 경제학 박사들이 아주 그냥 무너지는 서민 경제에다가 아주 그냥 기름을 부어버려 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정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민 경제 좋아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지금 윤 정부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금리가 한 2배 정도로 올라간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8%까지 간다. 기분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서민경제 이 붕괴 현상을 막아내야 되는데 완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 무너뜨려 가지고 서민경제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출산 더 심화되고 고령화, 비참한 고령화 더 심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지금 보험 담보 대출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아주 빈곤의 마지막 대출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지금 금리 쫙 올려가지고 저출산이 해결된다 만세, 그리고 저 비참한 고령화가 해결된다 만세. 해결이 되긴 뭐가 돼요? 더 비참해지고 저출산 더 심해지고 서민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자살률 그래 금리 올려갖고 자살률 해결됐다 만세 됩니까? 자살률 더 극심화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죽어. 그 자살률 더 심해지고 서민경제 더 무너지고 비참한 고령화 더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출산 더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강력범죄,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생들하고 맥주 마시면서 시를 읊으면서 또 철학을 논하면서 낭만이 있었는데, 아니 무슨 죽여. 술 먹고 왜 죽여? 네? 아니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응? 지금 돌아가는 걸 보세요. 지금 네? 부부 싸움을 하면은 부부 싸움은 물백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부 싸움 하면 죽여 그냥.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짐승의 정글이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 틀립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요즘에 계속 제재예요. 다 제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참 이게 뭐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지금 윤 정부가 금리 올려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비참한 고령화가 해결될까? 그리고 이 자살률이 해결될까? 그리고 이 부정부패가 해결될까? 이 강력 범죄 이상 현상이 해결될까? 생각을 해 보세요. 강력 범죄는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제 희망이 없어. 될 대로 되라. 얘라 모르겠다. 이 거지 같은 놈들 정치 개판으로 하고 나도 이제는 그냥 막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사형제도 폐지시킨다고 알았어 오케이 해가지고 엄청난 사례가 일어납니다. 지금 촉법소년들 보세요. 뭐 사고 막 치고 나서 나 촉법소년이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람들 막 죽이고 나서 대한민국 사형제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왜 헌법재판소 5명이 결정을 해? 그걸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대한민국을 망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 투표권 있어. 외국인 범죄가 막 일어나. 대한민국 사형제 없어.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각종 범죄하고 막 죽이고 난리치고 그래도 사형제 없잖아,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들 다 소멸돼 버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다인종 국가 해 이렇게 해버리.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개판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해서 비투 영끌족 뭐 특정 자영업자들 비탄감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 그냥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와버리고 뭐야 이건. 금리를 동결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금리를 올려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금리를 올려가지고 비참한 고령화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더 비참해질 것인가? 아니면 저출산이 더 심화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범죄가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래갖고 출근하는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1,000만 원인가 뜯어냈는데 카드비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막 금은방 들어가가지고 막 강도행위하고 왜 그랬어? 진짜 생활비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범죄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범죄가 더 심해집니다. 네, 정말 더 심해져요. 운전할 때도 오늘 제가 지방에 갔다 왔는데 지금 왔어요. 지금 왔는데 운전할 때도 무서워요. 네? 운전할 때도 사람들이 뭐 창문 열고 막 욕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히 말려들면은 이거 뭐 그냥 죽는 거야 요즘에는. 네. 그럼 뭐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시비 걸면은 그냥 나미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뭐 이상한 제명대로 못 사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서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윤 정부의 오판이 결국에는 추락에 아주 그냥 추락하고 있는 것을 더 밀어가지고 더 빨리 추락하게끔 만들고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직 국민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제가 외치는 것이 아주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라도 외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크게 오판하고 있고
이 서민 경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정치하고 금수저가 정치하는 세상 좋아하면 안 돼요. 다 껍데기야, 껍데기. 학벌주의 자체가 껍데기인데 제가 교육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얼마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르는 제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저를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금융, 언론 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서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요거만 생각을 해도, 요렇게만 생각해도 금리 이 정책을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예요. 땜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땜빵. 여기 지금 물 새네. 저기 막아. 저기 물 샌다. 야, 저기 막아라. 야, 저기 물 샌다. 저기 막어. 야, 저기 저쪽 막어. 거기 막어. 아, 네. 대통령님 훌륭하십니다. 이 땅의 정도령이십니다. 주변에서 그냥 아부나 떨고 그런 놈들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지금 국회 쪽에서는 양원제 하자 그래요. 양원제. 미국에 보면은 상원 하원 있죠. 상원 하원 해가지고 양원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원제. 양원제에서 이제 국회의원 더 늘리겠지.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국회의원은 500명으로 늘려야 된다. 양원제 상원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는 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상원 하원 해가지고 양원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의원 내각제. 이제 윤 대통령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북한의 공작, 지금 북한 관련해 가지고 USB의 내용이 뭐가 담겼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제 북송 문제, 공무원 피살 사건부터 해 가지고 이게 아주 북한의 공작이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친북 단체들의 공작들, 거기에다가 중국의 공작, 중국의 공작이 이게 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언론 속에 이 언론계에도 다양한 저는 간첩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멸망할 때, 월남 베트남, 자유 베트남 멸망할 때 그냥 각종 단체부터 정치계에 간첩들이 득실득실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뭐 똑같다. 뭐 지난번에 그저 뭐 육군 대위가 정보 넘기면서 간첩 행위한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또 간첩들 잡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작이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놈들은 지금 의원 내각제 하려고 그래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에서 상원 하원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국회의원들 판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저도 뭐 국민동의청원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피곤한데. 계속 한 명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초코아임님, 우리나라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가요, 나라 망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할 지금 망조가 들었어요. 망조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망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니까요. 제가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저출산 하나만으로도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저출산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이 380조를 썼는데도 심화됐다. 380조를 누가 썼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380조를 직접 지원했더라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았을 거야, 지금. 그런데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지경입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민청 해가지고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로 가자. 아니, 우리가 국민 통합이 안 돼 있다니까요. 제가 40살까지 공부만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40살까지 대학교를 6개를 졸업했어요. 6개. 예, 뭐 저는 학벌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 학습주의자입니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는 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가 공부하는 게, 저는 시간만 있으면 공부하지, 저는 노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제가 노는 거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40살까지는 대학을 다니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살까지 대학을 6개를 졸업을 한 거예요. 6개를.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뭐 사회복지, 뭐 심리치료, 뭐 특수교육, 또 다문화 한국어 교육, 예? 법학, 예, 법학, 또 뭐 교육대학교 뭐 해가지고 6개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대로 쭉 가다가는 다민족, 다인종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국민 통합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폭동하고 외국인 갈등 지수가 엄청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 380조를 비도덕적인 인간들이 다 처먹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민청 해가지고 또 하나의 청장을 세우겠죠. 예? 질병청 해갖고 청장 세우듯이 이민청장 해가지고 다민족, 다인종 해가지고 이제 계속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약청 만든다 그래갖고 또 마약청 만들고 계속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뭐 국가수사본부 만들었다. 공수처 만들었다. 중대범죄수사처 만들었다. 이민청 만든다. 마약청 만든다. 또 뭐 외국인 범죄청 만든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들고, 국민들은 그냥 지방세 내라, 뭐 국세 내라, 뭐 해가지고 그냥 피를 쫙쫙 빨리고 있고, 국민들은 아무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5명이 결정한다. 저는 그 자존심이 상해서 아주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빨리 우리나라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해야 한다. 제가 죽는 날까지 외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헌법재판관, 아니 저 사람들이 천재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신도 아니에요. 예? 무슨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에 집단 이성이 있는데 5명이 결정을 하면은 따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이,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서양은 재판도 명예재판관들이, 일반인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명예재판관들이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명예검사들이 실질적인 기소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바라보는 거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바라봤을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재판할 때 보면 배심원 제도 같은 거 있죠. 예? 국민 참여 재판. 그게 왜냐하면, 아니 판사의 판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보편적인 상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의 판단을 절대시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법치주의 좋아하는데 법치주의보다 국민의 집단 이성을 가지고 이 판사들과 국민의 집단 이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그럴 때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니면은 사법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사법 독재 국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은 딱 네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나라 멸망급 저출산 문제, 비참한 고령화, 그래서 노인 고독사, 노인 자살, 노인 빈곤 문제, 이거, 그리고 서민 경제 붕괴. 서민 경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 다시 세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 경제 붕괴에 대해서, 그리고 자살률, 이게 지금 세계 1위 자살률 문제, 이 네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부정부패 문제, 부정부패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 아주 흉악 범죄가 아주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펼쳐야지, 여기 물 샌다고 해가지고 여기 맞고, 저기 물 샌다 그래가지고 저쪽 맞고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어요. 망조가 들어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들, 정약용 선생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망했죠? 그리고 조선이 망했죠? 제 말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윤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내각제 만들려고 막 득실득실하지, 내각제 되면은 휴전 분단 국가에서 이 국회의원 특권이 더 강화되고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친중파, 친북파, 친미파, 친일파, 친러파 해가지고 대한민국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중국에 흡수되든지 북한에 흡수되든지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내각제하는 순간 시진핑이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 내각제하는 순간 김정은이 깨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내각제하는 순간 그냥 윤 대통령이 깨구리 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깨구리가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이 갖고 노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냥 대한민국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내각제,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의 이 특권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특할비 등등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 이런 것들 다 철폐하고, 우리가 지금은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 시국이다 생각하고 귀를 열고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붕괴, 그리고 자살률,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강력한 집념을 가지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위기 속으로 빠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분 전화가 와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이 전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교수님.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급하게 자료 좀 쓰다가 네. 교수님 전화 좀 드렸었다가 네. 좀
예, 좀 통화가 좀 불가능할까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좀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교수님 계속 애써 주시고요. 네. 시청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국민 한 사람으로 더욱더 좀, 예,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우선은 좀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부정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이 자식들이 진짜 나쁜 놈의식들인 게, 네. 저는 이제 지나왔던 그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이 자식들이 아주 그냥 못 되쳐먹은 자식들이 그냥 해대도 너무한 게 이게 인구 필터링입니다. 네, 맞아요. 어차피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자식들이 아주 어차피 지금에 와서 돈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20년씩 걸리는 그 출산율을 갖다 높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일은 커진 거 내각제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우리도 막 가는 거 아니냐. 그들의 완전 그들과 동화된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네. 새끼들이 아주 그냥 급하면 갈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꼬라지들을 보면 네. 사실 금리 지금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그저께인가 한 방송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현직 교수시랍니다. 네네. 유튜브 방송 이제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네네. 금융부동산학이라는 학과가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네. 가계부채에 대한, 부동산이 버블에 대한 거를 교수님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정도라든가 위험 수치가 이미 한국은 100을 좀 넘어섰다. 네. 버블이. 네. 예,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분의 이야기에서도 제 주장을 이제 뒷받침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울 수 없는 방송하시면서 그 표정 안에서도 지금 사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진짜 이거 인구 필터링입니다. 여기 굉장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예. 엄청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깜짝 안 하죠. 이게 뒤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네. 제가 단어를 좀 격하게 써서 그렇지, 어차피 인구는 늘어나기는 글렀고, 초고령화. 네. 단어를 좀 격하게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구 네. 비율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자식 잘 주는 사람들은 살아남아라. 나머지는 빨빨 다 죽어라. 네. 당신네들 연금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어느 계층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자식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네. 그 명분이란도 그랬죠. 나라가 살기 위해서, 네. 새롭게 잉태하기 위해서 네. 그냥 밑잡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냐. 말이 좋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정신나간 놓친 애들, 솔직히 우파라는 네. 저는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좌파 우파가 이게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결국엔 돈입니다. 이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인구가 이렇게 제가 자꾸 인구 쪽으로 얘기하는 게, 옆 피라미드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쉽게 가면 이거죠. 아들 둘이서 부모님 10명을 매일 살리는 게 일종의 이제 복지적인 차원이죠. 네. 밑에 생산을 이제 줄어드는 생산적 활동하는 인구수 자체, 인구가 줄었다는 거는 자식이 줄었다는 거죠. 자식이 10명이 부모 하나 모시는 거하고, 네. 복지가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둘이서 부모 10명에 대한 그 돈을 감당하는 거. 네. 그러면은 솔직히 이 약간의 그 기득권이라는 게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게 복합적인 이 기득권들은 네.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논리거든요, 사실은. 네. 이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면요.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비용 지출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자기네 것도 처먹어야 되죠. 네. 그거를 자꾸 국가를 위한다는 개념으로 자기들만의 체계를 고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국가를 살리고 있는 거다. 족가고 있네. 지들이 처먹는 돈이 개새끼들 말이야. 이게
국민들 살려야 되는 거. 네. 지금 자살률이라든가 저출산 이거 하나 안 보고 그 오죽 답답했으면 그 부동산 그 교수님들 지방 소멸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보다는 많이 늦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 심각성을 느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네. 해주고 준비하시면서 이제 그 방송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새롭게 양심의 소리를 좀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연대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네. 뭐 연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거창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대 할 수 있는 국민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보자는 거예요. 네. 뭔가를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정도 됐으면 그렇게 그런 정책이나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든가 국가 나라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따라준 겁니다. 네. 아무리 좌파를 표를 줬고 아무리 우파를 표를 줬고 간에 당신들이 우리보다는 잘난 사람들인 건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까지 밀어줬는데 네. 거꾸로 이 국민들 중에서는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죠. 네. 도태되면 죽어라, 자살해라. 금리 더 올리겠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이 방송할 때마다 네. 같은 멘트입니다. 매번 왜 들으시라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산 좀 있으시다고요? 그거 싹 빼들어내는 그 방법 따로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장 내일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사실은 저라도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게 가슴이 아픈 부분이 어떻게 이 국민들을 이 성향을 저는 이 방송 하나를 보면서도 저는 느끼는 게 큰 이기주의예요. 한국을 보면 내일 아니란 얘기예요. 내일이 아니다.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아파요. 나는 자영업자만 우리 정 교수님 한 7, 8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드려서 자영업자 수만 가족 수만 다 해서 한 900만 원 되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 선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 구성비 안에서는 누군가는 보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약속을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계속 물어보면 어디 음식점 갔을 때 혹시 여기는 얼마까지 그 보상금을 좀 받으셨어요? 액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사장님, 우리 사모님, 우리 어머님들 좀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참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는 뭐 언론에서 보면 뭐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형평성 이게 아니라 그거 좀 도와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어차피 낸 세금인데 국회의원 술값으로 날아갈 바에는 차라리 옆집이라도 살리는 게 낫죠. 냉정하게 따지자면 어느 것이 더 돈에 대한 효율성인가요? 따졌을 때. 근데 현실에서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늘 항상 이놈의 국가는 뭘 좀 도와준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탁 거버립니다. 그놓고 전체적인 큰 예산에는 세부 사항 조사하기 힘들다고 큰 예산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100% 비자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먹고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솔직히 이 새끼들 요번에 30조 얘기합니다. 30조. 코로나 때 전 국민 가구수당 100만 원씩 지원해준 게 그게 14조인데 진짜 나쁜 새끼들입니다. 진짜. 나는 그 돈이 진짜로 이게 건수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또 빼돌릴까라는 게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사실. 그래서 야 이게 또 지금 뭐 자영업자들 또 비투족들 영끌족들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뭐 공개되는 게 없잖아. 공개되는 것도 없고 통계되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야 이거 이런 일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교수님 우리 코로나 때 그 세가족 수당 그다음에 뭐 내가족 수당 최대 100만 원까지 차상위 70%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도와줄 때
그때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줬었는데 엊그저께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그 GDP의 그 증진 카드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네. 개개인들까지는 못한다고 하면 가족 수대로라도 네. 그게 14조가 들어갔으니까 네.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1년 10달 쓴다고 하면 140조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당 100만원씩 써라.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생활비에서라도 그거 갖다 여러 가지 뭐 카드 결제를 해서 그래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이번에 30조랍니다. 30조. 그러니까요. 이게 돈지랄이지 뭡니까? 30조가 어디 누구에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나요. 차라리 그러니까요. 자, 저 새끼들이 저 나쁜 놈들이 정말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눈치는 챘어요. 네. 예? 국민들도 눈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내 말이야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죠. 그럼 산술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소비도 되게 위축이 되고 지갑도 다 문 닫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네. 물론 방법론이 아니라 코로나 때도 그 경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경기도 도민들한테는 10만 원씩 나가준 거 이거 이재명 썼던 그 방법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네. 간단하게 누구 뭐 할 거 없이 선거고 나발이 그거네. 그게 14조였으면 곱하기 10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네. 전 국민 다 지급된 게 전 국민 다 준다고 했었으니까 인원수가 딱 나오니까 그 숫자 계산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이 뭐 딱 나오죠.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냥 그렇죠. 딱 돈을 딱 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당신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1년에 복지비가 매년 늘어난다고 TV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보면 자살한 사람들 동사무소에 수십 번 찾아갔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게 기득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썩어버린 이 당신들이 죽긴 뭘 죽어 안 도와줘도 그깟 50만 원 안 도와줘도 안 죽잖아. 나는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사례를 보면 어떻게 인간이 돈 60만 원에 70만 원에 그 사람이 10번은 동사무소 찾아갈 정도였으면 그거 최소한 5, 6개월이거든요. 네. 야, 가슴이 아프다. 뭐 나는 요즘에 뉴스 교수님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수님 방송만 보고 네. 그다음에 예, 조금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그분 방송만 보고 그렇게 하지. 왜냐면 네. 댓글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 네. 인간들이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 하나 지키겠다고 자신들 그 댓글 밑에다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 이런 건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미 인간에 대한 모든 양심이 저버린 사회가 돼버렸는데 네. 그 글자 몇 개 하나로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자기 위안 우리가 봉사할 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같지만 사실 자기 위안으로 봉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네. 봉사 진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본인들이 행복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네. 나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개탄스럽고 네. 너무 속이 상하고 교수님은 이 방송이 아직까지는 2단계지만 덜 해주셨으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좀 그렇게 부탁드리며 네. 우리 국민분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공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외적인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돈 있어. 네. 나는 괜찮아. 뭐 여기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그지입니까 그러면. 네. 근데 참 그런 것들이 무너진 자꾸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미안한데 자국민 하나 죽였다고 데모 하나 그 전쟁터에 갖다 놔서 포로 하나 안 구해왔다. 그 라이언 일병 하나 거의 영화 그 보세요. 아무리 픽션이라지만 그렇죠. 그 감성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발 노비 좀 취급해 주시고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죠. 저는 요즘에 뭘 느끼냐면 일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일진들 그 옆에 2등, 3등, 4등, 5등 하는 고리 새끼들이 있어요. 그 새끼들이 네. 약한 애들을 진짜 괴롭히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나머지가 그 구경하고 30명. 네. 학교 폭력 때 나도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중학교도 네. 하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간 건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나는 이 가식적인 단어들도 이 악을도 다 찢어야 돼요 사실. 네.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미 너무 많이 그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참
그런 것들을 이제 몸소 제가 생전에 이렇게까지 아까 교수님 얘기하셔서 감성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저 요즘 옛날 음악 듣는데 한 번씩 울어요, 교수님. 네. 그때 그리워서 지금은 이건 사람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시대고 그래요. 맞아요. 소위 말하면 조금 또 어느 정도 사회를 통찰하신 분들이 각자 생존이다. 네. 적자 생존이다 이런 얘기할 때도 그들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참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참 씁쓸하고 그러니까 네. 니들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참 그거를 구경하고만 있는 이 모습이 네. 더러는 반반이 나눠져서는 지금 정권에 들러붙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과 네. 나머지 어리벙벙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저 자살하고 있는 그 차상이나 나머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방관하고 비관하고 옆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라고 가만히 봐주면서 댓글 하나 써주는 거예요. 네. 아유 안타깝네요.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릴 때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던 게 네.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 모습의 인성을 네. 요즘 제가 인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냐면요. 단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연출을 하고 있다. 네. 예, 내가 컨셉을 인성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소시오패스죠. 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회 관철인 관념이나 내 이미지나 사회생활이라든가 비즈니스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라 됐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니까 그런 네. 인성까지 이미 그 인성도 포장이 돼 버리고 강조하다 보니까 네.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그런 사례들 가지고 사람들 감동받잖아요. 네. 얼마나 메말랐으면 그런 사연 하나 유튜브에 하나 올라오면은 울면서 감동받고 눈물 한 번씩 얼마나 완전 이 사회가 네. 우리가 첫째 그거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이렇게 고전을 하시죠. 네. 이 고전을 하시는 거는 교수님이 잘못해서 고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단순하게 유튜브가 뭐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남일이라는 거예요. 남일. 아 네. 이런 걸 왜 해? 그냥 웃고 떠드는 거나 보지. 네. 재밌는 거나 보지. 쇼나 보지. 저 좌파 쪽에 가서 재미난 얘기나 하고 저 윤석열이나 물어 뜯든가 아니면 우파 쪽에 들러붙어갖고 윤석열이나 지지해주면서 나머지 애들 보고 야 니들이 미친놈이야 니들이 미친놈이야 그런 건 하든가. 이게요 교수님 우리가 내년 걔네들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이 한국은. 그러니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 해당이 안 되지 좋겠는데 나는 저 새끼들이 다 필터링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새끼들이 필터링 됐으면 좋겠어요. 저 새끼들. 네. 기득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뭣도 모르고 자기도 성인인 주제에 마치 자기가 그 뭐 정치의 하나 일환에 그 편향된 것처럼 그 빙의해버린 일반인 회사원이 됐던 자영업자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자신들 그 들러리 서주는 거 자신들의 그 속마음 풀이하려고 그 말 몇 마디 하러 가서 쓰러 간 거지. 가서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기 대표소 쪽에는 이제 인생 좀 살려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좀 알아.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한 부류가 돼 있어. 그래? 아시잖아요. 네. 그거의 그 배움에 대한 그 컴플렉스, 그 찌들어버린 그 미친 컴플렉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뒷골목에 포장마차 가면 정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 뭐 불만이 섞인 것도 있겠지만, 살다 보니까 좀 아는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아는 것 같거든요. 천만에.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가 뭡니까? 저 하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기득권들인데. 네. 네. 그래서 참 교수님 안타깝네요. 너무 가슴 네. 아파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가 요게 현실을 요렇다라는 거 정말 그 이기주의가 한 20-30년 흘렀는데 어떡합니까? 네. 내 자식만 나부터만 남이 옆집에 죽던 말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여기 지켜보시는 분들이 우리 교수님 방송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네. 이게 엄청나게 이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힘내주시고 네네. 너무 좀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뭐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성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연 속에 가서 살아야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자연을 배워야 되고 또 인간의 그 인간성, 인간성의 회복,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도 그 인하대학교 그 학생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그 참 낭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왜 모를까? 그런 거. 예. 참 왜 모를까? 참 그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게 아닌데 저도 참 그 옛날 그 20대 생각을 해 보면은 참 그 순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순수. 네. 그 순수함 속에서 그 우리가 첫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때 내 자신이 순수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순수함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성폭행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이야 참 그 세상이 자연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끝물이에요, 끝물. 정말 뭐 하루하루 제가 현상 사회 문제 현상들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나라의 말기에 항상 그 도덕성이 타락되는데 양심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고 도덕성이 타락되는데 딱 지금이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 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참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 회복, 인간성을 회복하자.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순수한 인간의 모습.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근데 진짜 그 소수 민족 마을에 가 보니까 그런 게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도시화되고 과밀화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진짜 이게 무슨 짐승의 정글 속에 사는 것 같고 이게 사람들이 하루하루 진짜 절망과 예?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국민주, 국민 GDP 평생 카드 그 시대, 그러한 시대가 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GDP 증상 카드도 그렇고 그런 게 다 말하는 게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열지 않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끝물로 가는 그러한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순수한 인간성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니냐. 돈에만 눈이 멀어 가지고 건수 잡아 가지고 또 30조 투자한다 그리고 중간에서 떼먹고 그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 380조 쓴다 해 놓고 중간에서 떼먹고 누구도 책임도 지지 않고 얼마나 추잡합니까? 네, 그런 추잡한 세상이 아닌 순수한 인간성이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자연의 모습, 네,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순수성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편하게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